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무려 1.04%나 하락을 했어요. 어제 1.35%, 오늘이 1.04% 하락을 했죠. 지수가 2,500포인트를 바로 여기에서 그 목전에 앞두고 이틀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오늘 4,700억 이상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하다가 13거래일 만에 이렇게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자,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좀 여기에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이 벌써 1월 말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1월 31일, 내일부터가 이제 벌써 2월로 들어갑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에서 뭐 2월에 들어오면은 금방 또, 이렇게 2월 지나가면서 3월이 올 그러한 상황이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0.25%,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갈 확률이 시장에서는 99.9%로 보고 있어요. 자, 연준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4번씩이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0.5% 빅 스텝을 한 번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1월 달에 FOMC 회의 이때 0.5%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 4.5%입니다. 그래서 이게 5%로 갈 가능성,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의외로 이렇게 보면은 경제 지표, 소위 말해서 이제 물가 지표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 폭이 예상보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경기 침체. 자,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이제 그만 스톱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시장에서 팽배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이게 형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0.25% 금리 인상을 하면서 5%가 아니고 4.75%로 마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예상을 하면서 결국은 1월 증시가 1월 효과를 보면서 그냥 쭉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포커스는 어디가 있느냐? 자, 여기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바로 여기 연준에서의 그 발언, 위원들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거냐? 여기에서 과연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온건한 발언을 할 거냐, 비둘기파적인 온건 발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것이 마무리되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다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매파적인 발언, 소위 말해서 뭐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연준에서 목표치인 연 2%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러면 주가는 1월 달에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그런 경계감에다가 거기에다가 말이에요, 삼성전자 오늘 무려 3.63%나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삼성전자가 다른 것보다도 뭐 실적, 자,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는 뭐 예상은 했었어요.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보면은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무려 68.95% 이렇게 그 확정치가 이렇게 그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그 매수가 들어왔었죠. 이 이유가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게 감산 이게 저게 반도체 가격도 안 좋고 실적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감산을 하면서 이 반도체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많이 사면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우리 코스피 지수도 역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되죠.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한 5%.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30%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는데 오늘 감산이 없다. 이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투자 이게서 2023년도에 투자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인프라 투자죠. 클린룸 이런 것을 이게서 더 확충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실망이 팍 돼버렸어요. 그래도 감산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인위적인 감산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3.63% 하락을 했고 하이닉스가 2.43% 하락을 했죠. 근데 의외로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은 외국인들은 오늘 주수로 650만 주 매도해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280만 주. 근데 개인이 500만 주 사면서 기관이 오늘 150만 주나 이렇게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2.43% 하락을 했죠.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결국은 기관이 매수.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국인은 매도, 기관이 매수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니까 대다수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지금 10위권으로 이렇게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만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보면은 삼성 SDI도 그래도 조금 좀 약보합이죠. 그리고 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기아 다 하락을 했어요. 요 두 개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보면은 바로 2차 전지죠.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배터리 관련주 자, 이 종목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업종에 지금 외국인들이 4,700억에 매도를 했지만은 어떤 업종에 매도를 했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무려 4,7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전기 전자 쪽에 집중됐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로 이것이 실망 매물입니다. 실망 매물. 바로 그래도 그나마 또 감산을 하지 않겠냐. 어차피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이미 여기에서 예상을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미리 여기에 발표를 한 그러한 상황이라다 보니까 확정치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잠정치하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금융업도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화학 이게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죠. 운수 장비, 자동차 쪽에 조금 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종별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업종이 지금 오늘 많이 떨어진 것이 전기전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다 보니까 1.88%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전기전자 쪽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낙폭도 컸지만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한 30% 차지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낙폭이 굉장히 그 셌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뭐 금융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 그리고 또 철강 금속이라든가 전기 가스 내렸고, 오늘 뭐 비금속 광물이 한 2% 정도 이렇게 그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뭐 하여튼 뭐 그 보면은 오늘은 그냥 제가 그랬죠. 조정장이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모든 재료가 소멸이 돼 버리면은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 하락을 하면서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달렸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상당히 그 많이 이렇게 뭐 코스닥은 의외로 내리질 않았어요. 올라갔어요. 0.25%.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988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고, 기관이 557억의 매도, 개인이 271억의 매도, 외국인이 900억 이상 이렇게 그 매수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올렸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삼성전자 때문에 뭐 다들 추풍낙엽이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고,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코스닥도 말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뭐 하락을 하고 유일하게 보니까 뭐 첨보 정도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뭐 포스코 케미칼이 의외로 강했죠. 2.75%. 이렇게 그 강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이 40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른 것보다도 실적이 이렇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위시해 가지고 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보면은 환율 쪽으로 한번 봅시다. 환율. 자, 환율을 보면은 오늘 4원 50전이 이렇게 그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뭐 1300 아직까지 1231원 90전 이렇게 그 기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환율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이렇게 그 4천억씩이나 매도한 것에 비해 가지고는 환율의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한번 미국 증시 한번 체크를 해 보자고요. 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도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0.39% 하락이에요. 그리고 대만이 1.48% 하락,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0.42% 하락,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1.95% 하락.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한 이런 그 상황에서 간밤에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전체가 하락인데 특히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 0.77%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이죠. 뭐 1.96%, S&P 500이 1.3%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불확실성.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0.25%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99.9%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갈까? 매파적일까?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온건한 발언을 할까? 여기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일단은 하자, 이런 그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투자자들이 매도에 임하면서 결국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자, 오늘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뭐 특징주 미국에서 여기에 보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포드가 말이에요. 주가가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조금 좀 하락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닌데 2.9%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테슬라도 무려 뭐 보니까 6.32% 하락을 했는데 포드가 이 전기차 이 자기네 이제 주력 그 차죠. 머스탱 마하 2라고 이 머스탱 이 마하 2라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한국 돈으로 약 한 500만 원 정도 그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테슬라에서 이게 이제 판매량이 감소되고 뭐 이런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가격을 조금 좀 줄였었죠. 이렇게 그 하락을 인하를 했었죠. 그 이러한 덕택에 그 매출이 증가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야 그래도 포드도 야 우리도 이렇게 그 낮추면은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산량도 늘리고 가격도 낮추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전기차에서도 가격 경쟁에 나서면서 결국은 뭐 마진까지 축소시키며 실적이 둔화될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앞서면서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테슬라가 그 가격 하락하면서 매출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주문량이 증가한 거하고는 조금 좀 반대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또 테슬라도 오늘 좀 떨어졌어요.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날 11%가 올랐죠. 목요일 날도 11%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들어와 가지고 뭐 무려 이게 8%나 급등을 했어요. 한 달 동안에 1월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6.32% 하락을 하면서 166불 66달러를 기록을 했네요. 그래서 일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테슬라가 바닥 대비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38%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매도의 관점이다. 오히려 미국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공매도죠.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자유로운 거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무려 오늘 6.32%나 이렇게 그 하락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FOMC 회의입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이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실적 발표하는 날이에요. 실적. 자, 실적 발표가 이번 달에 계속 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 보니까 뭐 GM부터 시작해 가지고 맥도날드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뭐 구글 뭐 애플 다 지금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 경기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실적이 이게 어닝 쇼크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이런 그 실적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이 또 여기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뭐 일단 0.25% 지금 0.25%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런 그 기대감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에 뭐 모든 지수가 지금 뭐 다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그 가파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12월 달에 하락했던 거가 다 여기서 회복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0.25%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소진이 되잖아요. 재료. 이 재료라는 것은 일단 이미 여기에서 0.25%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게 소진이 되면서 또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러한 것들 그러면 발언이 자 이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 인상이 일단 뭐 여기서 스톱하겠다 멈추겠다 이런 발언이 나와준다면은 주가는 아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은 조금 좀 조정이 여기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이렇게 그 매파적인 발언에 따르면은 오히려 더 또 상승했던 거 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변곡점이 제가 그랬잖아요. 변곡점이다. 지금 31일 그리고 또 미국에서 1일 이때가 FOMC 회의 바로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미국의 이게 선물 지수라든가 한번 또 유럽 증시 한번 보죠. 오늘 보니까 그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2.23% 하락을 했어요.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77불 90달러를 기록을 했죠. 2% 떨어지면서 거기에다가 브렌트류 북해산 이것도 2.2% 하락을 했네요. 84불 50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LNG 천연가스까지 또 이렇게 그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이런 그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가스값도 좀 내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뭐 미국의 선물 지수 먼저 유럽 증시 보자고요. 유럽 증시를 보니까 지금 독일이 지금 0.68% 이렇게 그 하락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영국이 0.74% 마이너스, 프랑스가 마이너스 0.59, 그리고 또 이게 유로스탁이 0.6% 하락이에요. 거기에다가 네덜란드, 스페인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유럽 증시는 약세, 하락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미국의 선물 지수도 역시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쪽 보니까 선물을 보니까 지금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 S&P 500 이렇게 3대 지수 다우가 지금 이렇게 그 떨어진 것을 보면은 마이너스 0.32% 하락이죠. 그 다음에 S&P 500이 0.4% 하락 중 그리고 또 나스닥이 0.65%.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지수도 전반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그 경계감이 앞서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 뭐 미국의 선물 지수 전반적인 하락.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 31일 내일이죠. 내일하고 이제 모레 1일 우리 시간으로는 2일 새벽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이게 그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연준에서의 그 메시지 이런 것이 나올 그때까지는 조금 좀 내일도 아마 조정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지금 2월달 지금 뭐 여기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일단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은 일단은 제거는 됐어요. 실적 뭐 이것은 이미 여기서 발표 실적 이것이 뭐 지난번에 그 잠정치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잠정치하고 확정치하고 거의 비슷한 이러한 그 상황 이것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산 이것이 감산이 이게 없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좀 조정이 오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더 추가로 내려온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다 올라갔던 거 그냥 여기에서 며칠 사이에 내려온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그 과매도 구간에 또 들어온다고요. 과매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은 또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조금 좀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지금 뭐 막 떨어지니까 사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이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떨어진 거하고 오늘 떨어진 거. 어제 2%, 오늘이 3.65% 하락이죠. 내일 뭐 한 2, 3% 떨어진다. 뭐 6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또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가라는 것은 그래요. 뭐 이렇게 기대감에 뭐 계속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지만은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올라오면은 일단은 뭐 여기서 2,500인데 그 추가로 상승하려 그러면은 환율과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이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환율이 어느 정도 여기서 안정 하향 된다면은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조정 받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뭐 여기서부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밖에 답이 없다. 지금 장이 서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상승장이 왔을 때 그동안에 손실 났던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에 말해서 원금 회복은 물론 또 수익도 실현해야 되잖아요.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종목군들 이렇게 1억 원어치 샀는데 1년 만에 뭐 500% 가니까 1억이 6억이 수익이 난 거죠. 이런 종목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200% 이상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2배, 3배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
또 이런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러면은 어디서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제일 이게 여러분들이 깝깝한 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괜히 돈 주고 뭐 이렇게 강의 듣고 그런 거 다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밖에 답이 없어요. 먼저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요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은 요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카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PC로 오세요. PC를 왜냐면 뭐 다운받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잘 따라하시면은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무료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무료 방송을 월요일에서부터 이게 금요일까지 매일이에요. 매일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월 88만 원 이상 여기에서 금액을 지불해야 돼요. 카톡이나 뭐 이런 것도 문자나 이런 것도 33만 원 여기에서 지불하는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여기에서 제가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SBS, CNBC 이런 데서 방송을 했을 때 88만 원의 회비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로 제가 유튜브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죠.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어떤 방법으로 매매하고 이런 전략을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돈 주고 해봐서 해보면은 한두 번은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이게 반복적으로 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왕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은. 그러면 자기 매매 방법을 배우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괜히 돈 주고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두고 이렇게 건강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드리면은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내요. 그렇지만 공부 안 하고 그냥 하시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영상 보다 보면은 거기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요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한 10번만 보세요. 괜히 돈 주고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가서 주식 영어 강의 듣고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제가 방송한 지가 여기서 10수년 된 이런 상황에서 경험으로 봐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처럼 공부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는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나머지 95%는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가 손실이 발생이 되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려요. 퇴출만 되면 다행이죠. 폐인이 돼요. 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손실 나는 상황에서 수익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5%로 들어가려면은 이거는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셨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 손에는 재무제표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공부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하락해서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예? 그럼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재무제표 보면 보여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잡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은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 거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 놓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요. 2.5배, 2억 5천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월 500만 원 벌 수 있는 이게 추세 매매의 공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지 나누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듯이 또 중국 중학교 가가지고 방정식도 하고 이러듯이 이걸 알으면은 500만 원 벌 수 있어요. 이게 첫째가 이게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가 종목 개수를 줄여라. 종목 개수가 이렇게 많으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게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종목 개수를 어떻게 이렇게 줄이느냐. 이렇게 세 종목을 딱 삽니다. 공부해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그러면 이렇게 2,200만 원 수익이죠. 그죠? 요것도 또 이렇게 세 종목 딱 샀어요. 75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95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는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사면 안 됩니다.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줬을 때 눌림목에 사세요. 눌림목에 사더라도 이거를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CCI라든가 RSI라든가 이런 것을 엔빌롭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저점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세요.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밀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여기서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노랫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 깔아 놓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매매 방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번 더 하락한다면 기회가 오게 되면은 6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6만 원 이하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은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종목 한번 보죠. 먼저 요 종목 한번 봐요. 송원산업이라는 종목 있어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차트를 보세요.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우상향하는 종목, 그죠? 이렇게. 두 번째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이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줬을 때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엔빌롭이 낙폭 과대 구간 이런 위치에 이런 게 이제 낙폭 과대 구간이에요. 자, 이런 위치에 왔을 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하세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한다. 이 공식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 수익 낼 확률은 85%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주가가 이렇게 21선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 그럼 눌림목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해요. 2차.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그럼 1차, 2차, 3차 매수 이 정도. 3차 매수. 그러면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은 이만큼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여기에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남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매매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주식으로 돈을 벌라 그러면 남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는 절대 못 벌어요. 제가 그래서 절대 그 유료 사이트에 괜히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88만 원씩 주고 무료 리딩을 듣고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법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매매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여기 봅시다. 재무제표는 요거 두 가지를 꼭 보라 그랬어요. PBR하고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여기에서 순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0.84 상당히 저평가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이거 10 이상이면 고평가고 10 이하면은 저평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뭐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투자를 할 때 이거 보니까 굉장히 둘 다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를 하고 이 재무제표는 항상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보시면서 습관입니다. 습관. 아셨죠? 이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매출이라거나 이런 거 봅시다. 자, 매출 보면은 8천억, 9,900억, 1조 3천억. 매출이 쭉 늘어나죠? 영업이익 593억, 680억, 1,057억, 1,800억. 영업이익도 쫙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송원산업이 굉장히 그 일단 성장성이 있고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출 늘어나는 거 보면은 회사가 좋으면서 성장성이 있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 10%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ROE, 자기자본 수익률 요거가 14.3%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PBR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하느냐. 18,860원 현재 주가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 22,636원 22,636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18,860원 나누기 22,636 하니까 0.83 이게 굉장히 그 저평가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죠. 요거는 현재 주가가 18,860원이에요. 요걸 나눠줘요. 여기 보니까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여기 이제 2022년도 건데 이 자료가 나왔네요. 5,498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18,860 나누기 5,498 하니까 뭐 3.43밖에 안 되네. 3.43. 굉장히 그 저평가의 그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그다음에 차트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매매를 해야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실전 매매를 합니다. 실전. 자,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3천만 원.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를 하면은 내가 세 번에 분할 매수하라 그랬죠. 그럼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자, 1차 40%, 4, 32,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30%, 3, 3은 9, 900만 원. 자, 이렇게 이게 나눠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야. 자, 1차 매수했어요. 그 1차 매수는 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올라가다가 눌림목에 사기 때문에 거의 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샀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항상 그 분할 매수가 중요한 게 뭐 한 번에 다 샀으면은 수익이 많아서 좋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돈만 있으면은 못 베기고 그냥 손가락이 그냥 간질간질 해가지고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번에 사서 올라가면 좋지만은 내려오면은 손실 나잖아, 그죠? 그래서 도박하는 심정으로 한다고요. 고수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철저하게.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서 방금은 뭐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1차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1차 산 이후에. 그러면 2차를 매수해야겠죠. 이렇게 2차.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를 해야 되겠죠.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자금에 예비 자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하세요. 그럼 여기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하는 동안이면 주가가 거의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를 딱 해서 바로 주가가 이렇게 쫙 우리가 3~4번을 많이 하잖아. 3~4번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있나?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쭉 내려오면은 뭐 여기서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내려왔다. 그때는 뭐 가차 없이 손절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이렇게 이게 종목이 하락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거면은 탄력이 붙어가지고 계속 하락해요. 그럴 경우에는 올라와도 원금이면 되게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칙대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코리아나 화장품 회사죠. 이 주가가 여기서 21선이 우상향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 올라가다 눌러주고 뭐 눌림목 좌우지간. 그럼 여기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 이 두 그 위치가 매 과매도 구간이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하면은 이게 쭉 두 번에 올라가고 세 번째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꼭 이 책 한 권은 이거 주식 실전 투자 비법 이게 전자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는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참고서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보면은 이게 전자책으로 이렇게 발행이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깔아놓으면은 이게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어폰 끼고 일을 하든지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